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일 새벽입니다. 저는 이 비엔나에서 이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엔나 시간으로는 7월 1일 밤 10시 14분입니다. 7월 1일 홍콩에서 있었던 대규모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당히 평화로운 시위를 하면서 범법자를 중국 본토로 강제 송환할 수 있는 법 위반을 입법을 반대를 했고, 홍콩 당국에서도 중국의 통제를 받는 홍콩 당국에서도 그 법안 통과를 시도하지 않겠다라고 양보를 했는데, 어제는 7월 1일은 홍콩 반환 22주년을 맞는 날이라서 기념 행사 겸 해서 모인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평화적 시위를 하다가 그 중에 몇천 명이 홍콩시 의회 건물을 장악을 해가지고 기물을 부수고 하니까 경찰이 동원돼 가지고 최루탄을 쏘고 해가지고 해산시켰습니다. 이것이 이 폭력 시위가 오히려 시진핑의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냐, 시진핑이 앞으로 강경 대응할 명분을 준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홍콩 시위의 근본 원인은 일국양제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국양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라는 하나지만은 제도는 두 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콩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고 중국은 사회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식 경제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양제도를 같이 공존하면서 그 위에 국가라는 지붕을 덮어 씌우는 것을 일국양제라고 그러는데, 이게 남북 간에는 그것이 연방제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의 좌익들이 말하고 있는 낮은 단계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 또는 연합제와 낮은 단계가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해 논의하기로 했다는 6.15선언, 이게 다 일국양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사회주의 그대로 두고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냥 두고 그 위에 무슨 연방공화국이라는 국가라는 지붕을 하나 씌우자는 거예요. 이게 일국양제라는 것인데, 이번에 홍콩 사태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만약 일국양제를 추진하면은 대한민국은 유혈 사태로 갈 것이다. 우선 남북 대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서 연방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유혈 사태 또는 내전적 상황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콩 사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홍콩은 99년 동안 영국이 식민지로 지배를 했습니다. 아편전쟁에 이겨서. 그래서 97년 7월 1일 반환을 했습니다. 반환을 할 때 그때 영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약속을 했습니다. 홍콩의 기존 제도를 보호를 한다. 50년 동안 기존 제도라는 것은 법치, 자유, 민주, 시장경제 이런 거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언론의 자유, 재판의 자유를 보장을 한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까지 형식상은 지켜지고 있는데, 최근에 시진핑이가 집권한 이후에 야금야금 하나씩 접수를 해가고 있다는 게 홍콩 사람들의 불안이고, 그것이 이들을 데모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은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독립이 유지되어야 되려면 첫째,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편집자가 중국을 비판하는 어떤 활동가를 소개하는 또는 인터뷰하는 글을 썼다가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을 비판한다든지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자유가 지금 제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언론 자유의 중대한 제한입니다. 중대한 제한. 그리고 이게 독립성을 유지하려면은 홍콩을 다스리는 행정장관이라든지 그 의회가 주민들의 투표로서 뽑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중국에서 반쯤 지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인선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손으로 뽑자. 우리 손으로 행정장관 그리고 시의회 의원들도 우리가 직접 뽑자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중국에서는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뽑는 거 좋다. 그러나 후보를 심사하는 기능은 우리가 행사하겠다고 하니까 홍콩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간접적인 관여가 아니냐 해가지고 그 안이 지금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때 홍콩 주민들이 양보를 해가지고 그래도 진전이니까 그 안을 타협안을 받아들였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판에 대한 검열도 간접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반중국 활동을 하는 사람이 한 5명이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실종됐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중국으로 뭐 납치됐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도가 높은 정치에서나 시장 경제에서나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 체제였는데, 나라는 아니죠. 나라로서는 지금 중국입니다. 이렇게 야금야금 자유가 모래시계처럼 빠져나가다가 최근에는 범법자를 중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니까 이게 바로 중국의 비판적인 사람들을 탄압하려는 법이다 해가지고 왈칵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참 궁금한 것은 일국양제의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일국양제. 그러나 이거 일국양제라는 것은 매우 불안정한 겁니다. 한 국가는 하나의 정치 제도를 가져야지 두 개의 정치 제도를 가지는 것은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물론 특수 사정이 있어요. 홍콩이 99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중국에 반환될 때도 그 좋은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사실은 다른 경우 같으면은 그냥 중국 지배체제로 가가지고 중국 공산당 밑에서 고생하게 됐지만은 영국이 홍콩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이런 타협안을 만들어서 중국과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추진하는 이 낮은 단계 연방제와 국가연합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출발점이 1990년대에 이 김대중 씨가 연방제를 90년대 이전부터 1970년대부터 김대중 씨가 연방제를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연방제가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와 같다 해가지고 나중에 재판 때도 이것 때문에 아주 곤혹을 치르고 했는데 그 김대중 씨가 2000년 6월 평양에 가서 김정일이하고 6.15 선언을 맺는데 그 6.15 선언 제2항에 남쪽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하겠다는 문제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이 조항이 완전히 사기입니다. 왜냐? 남측의 연합제 안이라는 것은 노태우, 김영삼 때 만든 통일 방안인데 그 통일 방안의 최종 목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맞는 통일 방안이 남측의 연합제 안입니다. 그런데 북쪽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은 결국은 공산주의로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공통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연합제는 자유민주주의 통일, 연방제는 공산주의 통일인데 여기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격 따짐으로
공통점이 있다는 거 인정을 하고 그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섞어놔 버렸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 어떨까 모릅니다. 기차가 서울역에서 떠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차 하나는 평양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다른 기차는 부산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달리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차가 찢어져 버리는 거죠. 여기서부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대남 적화 전략의 한 스텝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남한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게 2000년 7월, 10월 노무현, 김정일의 14선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14선언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도 6.15 14선언을 이어받는다고 했으니까 거기도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그럼 낮은 단계 연방제, 연합제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 둘 다 헌법 위반입니다. 국가연합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끼리 연합을 하는 건데 북한은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북한은 국가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연합제안은 이름이 국가연합이 아니고 남북연합입니다. 남북연합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남북 간에 연락기구를 하나 만든다는 그런 수준이지 남북이 합쳐서 뭐 국가 만든다든지 연방국가 만든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 말을 들었는지 엄청난 헌법 위반 발언을 했어요.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 연방, 낮은 단계 연방제는 공산주의로 가는 겁니다. 둘 다 헌법 위반인데 그것을 통일 방안으로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되고 나서는 그 이야기를 안 해요. 안 하지만은 그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을 보면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통일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이 있죠. 바로 우리 헌법이죠. 헌법 제1조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3조. 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조, 3조, 4조를 딱 합치면 무슨 말이 되느냐.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북한 지역까지 자유민주 체제를 집어넣어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든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한반도 전체를 자유통일해가지고 북한 주민을 해방시킨다는 게 우리 헌법에 여러 조항이 합쳐서 들어가 있는 통일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평화적 방법의 자유통일입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나 국가연합제는 여기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꺼림칙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서 3분의 2 의석을 여당이 차지하면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낮은 단계 연방제 또는 연합제로 밀어붙이지 않을까 하는 악몽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그것은 체제를 부정하는 겁니다. 체제 자살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헌법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제를 부정하기 위한 개정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자살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쿠데타라든지 뭐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시도를 한다면 그 자체가 반역이 됩니다. 반역. 그런데 그래도 밀어붙인다면은 무슨 사태가 일어나겠느냐? 홍콩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홍콩에서 보듯이 자유가 침식당하는 것을 알게 된 홍콩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뭐 예컨대 남북 연방제가 이제 이루어졌다 그럽시다. 연방제가 이루어지면 누가 주도권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남북 연방제라고 하더라도 남한은 자본주의, 북한은 사회주의, 그러나 외교 국방은
중앙정부가 행사해야 될 겁니다. 외교, 국방. 외교, 국방이 국가를 유지하는데 최고로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외교, 국방을 누가 잡느냐 하는 게 권력을 잡는 거죠. 외교, 국방을 누가 잡을까요? 힘센 사람이 잡겠죠. 누가 힘이 세죠? 핵무기 가진 사람이 힘이 세죠. 북한 농당 정권이 잡을 가능성이 많아요. 핵무기만 있는 게 아니죠. 남한에 친북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합쳐버리면은, 전략무기와 정치무기를 합쳐버리면은 주도권을 잡는다. 지금 그러니까 홍콩과 중국을 비교하면은 중국처럼 되는 거죠. 중국이 홍콩의 권력 관계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가진 북한 농당 정권이 대한민국을 권력 관계로서 지배하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안에서 김정은 비판도 하지 못하고 김일성 비판했다가는 감옥에 가고 이승만, 박정희 칭찬하면 안 되고 국립현충원에서 이승만, 박정희 무덤 파내라고 그러고 그리고 경제는 약탈 경제로서 대한민국이 벌어놓은 것을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번영이라는 그 교묘한 말을 가지고 빨대를 한국의 경제력에 꽂아놓고 빨아먹는다 이거죠. 대한민국이 피땀 흘려 만든 이 부를 합법적으로 빨아먹는다 이겁니다. 6.15선언, 14선언, 4.27선언에 계속해서 들어간 말이 하나 있어요.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 번영. 민족 경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사회주의 경제가 있을 뿐이고 자본주의 경제가 있을 뿐인데 그게 무슨 민족 경제라는 게 있습니까? 그래도 민족 경제라고 해놓고는 남북한이 균형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남북한이 같은 수준으로 발전한다. 그렇게 하려면은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1인당 16,000달러로 줄이는 만큼 그것을 북한에 투자를 해가지고 북한도 16,000달러가 되도록 퍼준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공동번영이다.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번영. 거기 좋은 말 다 들어갔습니다. 민족 경제 좋은 말, 균형 발전이란 말 좋은 말, 공동번영 좋은 말 이렇게 맞춰 놓으니까 그거 좋은 모양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일국양제, 연방제로 갈 때 이루어질 한반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죠. 북한 농당 정권은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남한까지 지켜주겠다. 그 대신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남한이 벌어놓은 돈, 경제력 우리한테 갖다 바쳐라. 이런 구조로 갈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그런 식의 남북 연방제가 이루어지면은 그때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돈이 뜯기고 하는데 그때는 아마 맨정신 가지고 아마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홍콩 사태처럼 될까요? 아니죠. 홍콩보다 더 무시무시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냉전적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전적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남북 연방제는 결국 내전으로 갑니다. 남북 연방제를 추진하면 결국 내전이 일어납니다. 내전. 대한민국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는데 내전이 얼마나 끔찍한지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전이 얼마나 끔찍한 전쟁이냐. 이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전쟁 중에서 항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내는 것은 내전입니다. 내전. 지금 내전 일어나고 있는 동네 있죠. 바로 시리아 아닙니까? 시리아에서 시아파와 순니파가 싸워서 지금까지 한 50만 명이 죽었어요. 2천만 중에서 50만 명 죽고 인구의 한 20%는 외국으로 달아나 버리고 전 국토가 황폐화되고 이게 내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똑같이 이웃에서 같은 알라신 믿으면서 잘 살던 함께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이 선동의 종교적 선동의 휘발유가 뿌려지니까 50만 명을 죽고 지금 유럽이 난민 사태로 고민하게 만든 게 바로 시리아 내전입니다. 시리아 내전.
한국에서 내전이 일어난다면 시리아 내전의 한 10배 이상의 사상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권력을 잡았다고 꿈꾸고 있는, 연방제를 꿈꾸고 있는 자들은 홍콩 사태를 보면서 함부로 그런 위험한 불장난을 했다가는 대한민국을 불태울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